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달빛 등반 시집인데요. 가을엔 역시 시집 한 권 아닙니까? 자, 클라이머이자 시인인 김기섭님께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김기섭,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 나이 언저리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백운대의 시인 신동엽길, 도봉산의 배추인나비의 추억, 노적봉의 별이 있던 그 자리 등의 등반 루트를 개척하신 분이죠. 또한 설악산의 별을 따는 소년들, 한편의 시를 위한 길 등을 개척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사람 이름을 딴 길도 많아요. 설악산의 체계바라길, 시인 신동엽, 김계남 장군, 녹두 장군 등등. 자, 이분들 이름들의 공통점은 처절하게 싸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독재, 부조리, 불평등 뭐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신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인 김기섭님도 민주주의, 평등, 평화, 복지, 사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워 오신 분이죠.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바위에서 클라이밍을 할 수는 없지만 침대에 누워서 휠체어에 앉아서 자판기 앞에서 여전히 넓은 세계를 오르고 계신 그런 시인입니다. 시집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뭐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고요. 또 뭐 서점에 직접 가셔서 책도 구입하고 문화적 감수성으로 하루를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반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할 거 없이 직업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문학에 의한 카타르시스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또 사람에 대한 공감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자연에 대한 존경과 친화력 이런 것을 일깨워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쪽 북한산의 봄을 읽어보겠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그리운 것들은 산에 있었다. 산에 있는 식물들은 죄다 꿈을 꾼다. 그리워서 꿈을 꾸는 거다. 21일 야영장에 가스등 불빛, 내가 두고 온 이도 거기 산다. 하여 미친 듯 봄이 오면 두둥실 꽃구름을 타고 북한산을 오른다. 시인의 화두는 그리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산에 오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도 그리운 것일까요? 야영장 불빛이 꺼질 적마다 그리운 것들은 많아졌고 고도를 높일수록 맑아지는 눈. 우리는 가파른 바위 끝 하늘과 맞닿은 인수봉 정수리에서 달빛에 몸을 맡긴다. 자연?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그리움? 네,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시인 자신의 공간은 자꾸만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길은 애당초 경건하다. 안 가본 길이 궁금해. 새로 산 5만 분의 1 지도를 펼치며 낯선 호기심에서 사로잡혀 살아왔다지만 돌이켜보니 평생 바위산에 갇혀 살았다. 바라건대 삶이 저물어 숲과 더불어 해와달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네, 시인도 인정을 하는군요.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좁은 곳에 갇혀 산 인생이며 지상으로부터의 고통, 그것으로부터 회피의 삶은 아니었는지 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12쪽 배추 흰나비의 추억을 한번 읽어볼까요? 배추 흰나비의 추억. 제가 초보 때 너무 멋진 이 루트의 이름에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길인데, 배추 흰나비들 만장봉을 날아다닌다. 올여름에 파산당한 사람들과 미래를 저당 잡힌 이들의 표정을 읽고는 조금은 아름답고도
슬픈 지상을 산책하다가 자원봉에 앉아 온몸 가득 번지는 아침 노을을 바라볼 동안 꽃은 아무데나 피고 저물었다. 최대한 속세로부터 멀어진 시인은 또 그곳에서 속세를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속세의 아픈 삶들을 어루만져주고 싶어 하죠. 배추인나비의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말이죠. 자연과 속세, 자유와 속세. 자, 이것들은 참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대립이죠. 그 대립 속에서 갈등이 보이는 듯한데, 자, 시인은 한쪽 끝에서 또 다른 극단 한쪽을 서로 그리워하면서 뭐 그러다가 그냥 그러다 마는 걸까요? 자, 두 편의 시를 한번 내리 한번 읽어볼게요. 찬드가 나는 배낭을 꾸린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을 연결할 자일과 초 한자로 물론 두꺼비도 넣었어. 그럼 우이동 28번 총점 한남수퍼에서 만나자. 이런 날은 꿈속에도 눈이 퍼붓고 바람이 분다. 인적이 끊긴 수렴동 산장. 지난번 인편으로 붙인 편지는 며칠이 지나도 기별이 없다. 결국 시인의 그리움은 소통으로 향하네요. 속세에 갇혀 있어도 자연에 대한 소통을 꿈꾸고,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은 속세에 대한 소통을 꿈꾸고, 또 속세에 있던 자연에 있던 사람과의 소통을 꿈꿔요. 그리하여 시인은 자신과 다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고 넓은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선운산 속살바위로 등반하러 갔던 후배가 소식이 끊긴 뒤 스님이 됐다는 풍문이 무성했다. 세월이 무심코 흘러 바람 많은 날 종로통에서 만났다. 너 어째서 스님이 됐니? 형, 선운산에 바위하러 갔다가 참당함 동백꽃 지는 소리 듣고 산문에 들었어요. 동백꽃과의 소통에 스님이 된 후배,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선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소통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인은 아주 쉬운 언어로, 저는 일단 말이 어려우면 저는 일단 짜증이 나요. 자, 김귀섭 시인의 시는 아주 쉽고 간결한 언어로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자, 어쨌든 시인의 소통법은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다는 아니겠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단목령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 시를 읽고는. 지난 늦봄 아침 산책길, 진동리에서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숲을 걸었어. 굴참나무 사이사이 산안개에 밀려들었고 고요가 말을 걸었어. 난 이심전심 무건으로 답했지. 고요가 말을 걸고 무건으로 답하고.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산바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길은 정막에 잠겨버렸지. 풀냄새 그윽한 그 길은 단목령 가는 길이었어. 이렇게 시는 끝을 맺습니다. 네, 소통의 그리움. 길이 있어야죠. 길이. 소통을 하려면. 참으로 멋진 시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스트레스는 야위어 가고요. 사실 시를 평론한다는 게, 제가 평론가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시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해석하는 순간 시 고유의 어떤 자유를 우리가 파괴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누구나 시를 읽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또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석이 분분하고 각자의 해석이 다양할 때 그것이 또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도 한때는 시를 끄적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신을 좀 다소 차려서 클라이머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요.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재능 뭐 중요하죠. 하지만 재능이라는 것도 노력으로 키워지기도 하고, 또한 재능이라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에는 또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재능, 노력, 그다음에 좋아함 뭐 이런 것들의 황금 비율, 레시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 레시피는 인간에게 각자 고유한 유전자가 있듯이 그 레시피 또한 아주 고유한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감각도 중요하죠. 이 역시도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이 가을 참으로 아름답고도 처절하게 써내려간 한 권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체게바라가 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 꿈을 간직하자.